네, 작자미상의 유산가라는 작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작자미상 유산가, 유산, 뭐 산에 놀러 간다 그런 뜻이죠. 산에 놀러 가는 노래, 잡가라고 합니다. 잡가, 평민가사인데요. 그 양반가사와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민가사는 좀 어떤 좀 더 실제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내용의 이제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원래 가사가 이제 사음보의 그 운율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많이 파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도 그 사음보를 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편성 특징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다. 이거 일단 좀 알아두시고 본문 들어가도록 합시다.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그리고요, 이 작품은 한자 성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아마도 그 한자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일 거예요. 아주 뭐 그냥 정확하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이 작품 해석할 때 도움이 되니까 가능하다면 한자 사전도 이렇게 좀 한 번씩 찾아보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화란 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화란 꽃이 활짝 피고, 춘성 그 꽃이 활짝 펴서 봄성에 가득하고, 만화 이제 뭐 그 만물이 모든 사물들이 방창 활짝 피어나는구나. 때 좋다 번짐내야. 정말 때가 좋잖아요. 모든 꽃도 활짝 피고 뭐 만물이 다 이렇게 막 화창하니까 때 좋다 번짐내야. 산천 경치를 구경을 가자. 예. 아름다운 봄 경치 구경을 권유한다. 그리고 이 봄 경치를 구경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풍류를 즐기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풍류를 권장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장망의 단표자로. 요 정도 한자는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작품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죽장, 대나무 지팡이, 망해, 집신. 그래서 간편한 여행 차림을 말합니다. 막 이렇게 럭셔리하게 뭐 꾸민 게 아니고요. 아주 단촐하게 차림을 하고. 단표자, 소쿠리에 들어있는 밥과 표주박, 물, 아주 간편한 음식, 그러니까 간편한 복장, 간편한 음식을 하고 천리강산을 들어를 가니 이제 유산, 산에 놀러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를 가니 만산홍록들은 가득하다 그 얘기죠. 산에 홍색, 녹색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 홍색, 녹색, 그러니까 뭐 붉은색, 푸른색인데 붉은 꽃의 색깔, 푸른 잎의 색깔이 산에 가득하다. 그런 뜻이죠. 만산홍록들은 1년 1도, 1년에 한 번 다시 피어서 이제 작년 봄에 한 번 피었다가 요번에 다시 또 1년 후 지금 봄이 돼서 또 이런 일이 산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년 1도 다시 피어 춘색을 자랑하노라. 색색이 붉어 있는데 그렇죠. 봄 되면은 산에 막 이렇게 울긋불긋 꽃 피고 색깔이 정말 화려하지 않습니까? 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은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는 창앙울울한데 보통 우리가 울창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느려 쓴 거예요. 그래서 창창울울한데 기와요초 낭만 중에 기와 아름다운 꽃과 요초 그 풀이 난만하게 피었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활짝 피었다, 화려하게 피어 있는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가 자취 없어 날아난다. 꽃 속에서 이렇게 나비가 잠들어 있다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 자취도 없이 휙 날아가 버렸다. 그냥 그 봄 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뭐 상징적 의미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상앵비는 편편금이요. 버드나무, 이 유자가 버들 유자잖아요.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 앵비, 이 앵자가 이제 그 꾀꼬리이죠. 그래서 버드나무 위에 꾀꼬리가 날아가는데 편편금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금빛이라는 겁니다. 꾀꼬리 색깔이 막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그렇고, 화간 접무, 화간 꽃 사이에 접무, 이 접자가 나비 접자잖아요. 나비가 춤추는 것은 분분설이라. 분분이 내리는 눈과 같다. 그러니까 흰나비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꽃 사이에서 막 날아다니는 있는 것을 이제 나비가 춤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하얀 눈이 이렇게 분분하게 뭐 이렇게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고요. 대꾸법이죠. 유상행비는 편편금이요. 화간 전무는 분분설이라. 대꾸. 그 다음에 금색과 흰색의 색치 대비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삼춘 가절이 좋을시고, 삼춘 석 달 동안 계속되는 봄, 그 아름다운 계절이 참 좋구나. 도화만발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서 점점 홍,
그 점마다 그러니까 복숭아꽃 그 한 송이 한 이파리 하나하나 그 꽃잎 그거 하나하나마다 그걸 이제 점점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마다 붉구나. 어주 축수 애삼춘이거든. 정말 그 한자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주 고깃배 축수 물을 쫓아가면서 애삼춘 삼춘을 사랑한다. 이렇게 물을 쫓아가고 애삼춘 하는 주체가 다 고깃배입니다. 그럼 이 고깃배는 어떤 고깃배냐? 화자가 탄 고깃배죠. 그러니까 화자가 탄 글자가 너무 엉망이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가 탄 그 고깃배가 물을 쫓아가고 또 봄을 즐기니 이런 뜻이죠.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하니 버드나무, 양류, 세지, 가느다란 가지가 사사록 가지 그 가지 한 가지마다 전부 다 녹색을 띠고 있으니 황산공리 당춘절에 황산골짜기 당 맞이했다 춘절. 그래서 황산골짜기가 봄을 맞이함에 연명이 살던 오류 마을이 여기가 아니냐. 여기가 그러니까 무릉도원이 여기가 아니냐. 또 연명이 살던 오류 마을이 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리법이 사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이곳의 경치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경치의 강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서리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봄 경치를 예찬한 본사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는 물이 져서 날아가고 말이죠. 거지 중천에 하늘 중천에 복판에 높이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헐헐헐 백운간에 흰구름 사이로 높이 떠서 이 앞에 있는 새들이요.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고 하면서 슬피 운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요. 이 슬피 운다 요거와 관련해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걸 만약에 감정이입으로 봐버리면 새들이 슬픈 게 사실은 내가 슬픈 거를 그렇게 표현한 셈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작품의 지배적인 정서는 기쁨입니다. 기쁨. 봄에 그 산에 놀러 가서 너무 기쁘다. 이 풍류를 즐기는 것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런 걸 노래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 아니다. 이 슬픈 거는 새들만 슬퍼하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은 대단히 기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천리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갈고 하면서 그 새들이 슬피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내 모습은 야 정말 경치 좋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원사는부터 좀 이렇게 꺾은 괄호로 묶어볼 것인데요. 일단 묶어보세요.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하여, 먼 산은 첩첩 쌓여있고 태사는 주춤, 우뚝 솟아 있으며 기암은 층층, 기이하게 생긴 바위는 층층 쌓여있고 장송은 큰 소나무는 낙낙 축축 늘어져 있다. 요 앞에 줄 원사는 첩첩 태사는 주춤하여 하고 방금 읽은 이 부분이 대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늘어져 가지고 조금 구부러져 광풍의 흥에 겨워 우쭐우쭐 춤을 춥니다. 누가요? 소나무가요. 소나무. 그러니까 장성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흥에 겨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흥에 겨운 거를 소나무가 그렇게 흥에 겨워서 춤을 춘다라고 표현한 것이니까 감정이입이 맞고요. 저 앞에 부분에 있었던 새들이 어이갈고 하면서 슬피 운다라는 거는 감정이입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거를 좀 비교해서 이렇게 체크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새가 운다 하는 부분은 감정이입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감정이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이렇게 한번 이만큼을 묶어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층암 절벽상에 폭포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수정염을 들이운 것 같습니다. 수정으로 만든 발을 들이운 것처럼 물이 이렇게 막 콸콸 쏟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골짜기 물이 주르륵 흐르고 저 골짜기 물이 쌀쌀 흘러서 열의 열 골짜기 물이 한데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막 여러 갈래로 이렇게 흩어져서 흐르다가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흐르는다는 거죠. 천방지고 지방지고 천방지방 천방 하늘 땅 지방은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솟구치고 지방저 땅으로 떨어지고 소쿠라지고 용솟음치고 펑퍼지고 편편히 흐르고 이런 뜻입니다. 넌출지고 뻗어나가고 방울지고 방울을 흐르고 뭐가요? 그 물이요. 물. 물이 그 폭포수죠. 이게 폭포수인데
이런 식으로 막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건너 병풍 모양의 석벽에서 으르렁 콸콸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콸콸, 그 다음에 여기 주르르륵, 그 다음에 쌀쌀, 의성어잖아요. 의성어 쓰였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딥니까? 이 골짜기 물이 주르륵, 저 골짜기 물이 쌀쌀, 이런 부분 대꾸의 방식이고요. 또 뭐 천방지고 지방지고 쭉 이렇게 나열했고요. 음성 상징어 사용했고 대꾸의 방식, 나열의 방식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유상가가 아까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보면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과 확 눈에 띄게 대조되면서 이쪽 부분은 좀 고유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상 특징을 이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으르렁 콸콸 소리를 내면서 물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결이 은과 옥같이 흩어집니다. 막 이제 물이 막 이제 부서지면서 흐를 거 아닙니까? 그걸 은옥같이 흐른다, 흩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게 되니 소부허유가, 세상을 등지고 자연 속에 살던 소부허유라는 그 중국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여기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기산영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세상 등지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소부허유가 그렇게 문답하면서 살던 기산영수가 어디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가 거기 아니냐. 여기 너무 좋다.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주걱주걱 우는 새, 그 두견새는 천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절개를 뭐 보여주는 것이요. 그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나와 있는 한 줄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밑에 줄이죠. 지금 우리는 요 화면상으로는 이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요 두 줄이 대꾸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요 앞에 줄에 있었던 거요. 주곡재금은 천고절이요. 주걱주걱 우는 새는 천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절개를 나타내는 것이고, 적다정조, 소치 적다고 우는 새, 소적새는 일년의 풍년을 예고하는 것이구나. 요 두 줄을 묶어서 대꾸법이다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사 2, 봄 풍경 속의 산과 폭포를 예찬했던 내용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일출, 해 뜨는 거, 낙조, 그 이제 해 떨어지는 거, 그런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경치가 무궁한 것이,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고 화려한 것이 좋구나, 예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봄 경치에 대한 감상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밑에 이 정리해 놓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빨간 줄 친 것만 확인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한자와 고유어가 뒤섞여 나타난다는 표현상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그 중간 부분에 음성상징어, 대꾸, 나열 이런 거 사용해서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특별히 좀 주목해 보시고요. 국어 시험이니까 뭐 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이런 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사사조, 가사니까요. 그렇지만 줄을 이루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율격이 파괴되고 있다. 그 평민 가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율격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무래도 평민들은 그 격식에 좀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율격을 파괴해서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즐기곤 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과 여기를 중시하는 현세적 태도. 그러니까 뭐 어떤 당위적인 그 유교적 가치 같은 거를 노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여기가 좋다, 이곳에 뭐 봄이 너무 좋다, 산에 놀러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런 현세적인 태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게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